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제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썼는지 같이 좀 찬찬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메인으로 사용했던 다이어리는 이 호보니치사에서 나온 커즌 라인이었어요. 커즌은 월 페이지, 버티컬 형식의 위클리 페이지, 데일리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이어리인데요. 데일리 페이지에는 날짜가 이렇게 하루하루 기입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월 초에 호보니치를 제 입맛에 맞게끔 조금씩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연 캘린더가 나오는데요. 이런 뒤쪽에 있던 레이아웃을 잘라가지고 월별 퓨처로그 페이지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매달 굵직한 저의 이벤트나 스케줄 같은 거를 적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일정 관리를 할 때 매일 들고 다니는 이런 작은 노트에다가도 적고 핸드폰에다도 그 디지털로 캘린더에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생일이라든지 이벤트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를 연초에 만들고 한 번도 볼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올 내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 같아요, 저에게는. 그리고 이게 또 호보니치 커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인 페이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잘 활용을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되게 호기롭게 이거를 헤비 트래커 페이지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생각보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도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제가 또 시도를 했던 게 데일리 페이지에 쓴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주제로 썼는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내 다이어리에 인덱스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 보면은 저는 기록을 하는 거에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쓴다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언제 내가 필요해졌을 때 그게 언제일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리뷰해 보는 게 저는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 일기도 그 돌아보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민했는데 지나고 보니 사실 이 일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게 사람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고를 할 때, 내 일기에 회고를 할 때 문제점이 그거를 다 이제 읽어보려면 작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한 줄씩 글을 쓰지 않고 이렇게 좀 긴 글을 내가 쓴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읽어보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읽어야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일기를 썼잖아요. 그냥 뭐 평범한 날의 일기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어떤 1월 1일 썼으니까 아무래도 그날에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태해졌을 때 보면 좋을 글이다 라든지 뭐 확언이라든지 뭐 다짐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짧게 잡아서 그날 적어두면은 이거를 나중에 리뷰를 해볼 때 내가 막 고민이 있으면 고민 이런 식으로 달아두면 이제 어떤 고민에 내가 봉착을 했다. 그러면 아, 작년에는 뭐 어떤 고민을 했지? 어떤 고민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갔었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었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쫙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고민이라는 키워드가 적힌 날들이 있을 테니까 그 페이지에 가서 그 일기장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해보고자 하는 거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페이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좀 아날로그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이제 그런 작은 저만의 미니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손기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그런 태깅 기능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뭐 분류해서 읽어보고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월간 페이지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온전치 않은 목소리로 말씀드리게 돼서 좀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좀 화두가 키워드였나 봐요. 그날 제가 이 10년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10년 일기는 매일 한 줄씩을 쓰니까 이거를 이제 월말이 되면은 여기다가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끔 다시 옮겨 적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옮겨 적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키워드를 뽑아 보려고 했어요. 여기서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뭐 이달의 책, 뭐 이달에 만난 사람, 뭐 이달의 공간 이런 식으로 또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적인 요소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한 해가 끝났을 때 모아서 보면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매달 기록을 이어나가서 해줬고요. 쓰고 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달도 있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키워드에 좀 색다르게 표시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뽑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연말에 이제 올해 뭐 베스트들도 꼽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월달 페이지 좀 이 마스킹 테이프 덕분에 되게 예뻐진 것 같아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준 달도 있었습니다. 11월 달은 아직 꾸미기는 못했고요. 텍스트만 적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고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기록의 형태라서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커즌을 쓰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월 캘린더는 마율린 델 하스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미니멀하고 직관적인데 여기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낱장짜리로 되게 굉장히 큼직한 종이에 달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스티커 사진 딱 붙이고 그 아래 텍스트 붙이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클리 페이지입니다. 연초에는 제가 이 위클리 페이지를 정말 너무너무 활용을 잘했어요. 섹션을 이렇게 나눠서 제일 첫 번째 단에는 그 한 주의 목표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 칸에는 그날 매일매일의 할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은 것 기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출한 비용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를 피드백하는 그런 메모란으로 부분해서 기록을 했고요. 왼쪽 컬럼에 보면은 뭐 그 한 주에 관련된 잡다한 메모 같은 거 기록하는 칸이랑 헤비 트래커 표시할 수 있는 칸이랑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제가 몰아가지고 아까 보였던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뭐 결론적으로 잘 안 되긴 했지만 혹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에 뭘 먹을 건지 식단 기록하는 이렇게 되게 종합적인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엄청 열심히 썼죠. 1월 달에 이제 아주 빼곡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까지도 이제 잘 이어갔습니다. 3월. 근데 이제 3월부터 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게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루틴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한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유지해 오던 포맷이 무너졌고 매일 기록할 수 없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채워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잡다한 거 이제 쓰기도 하고 쓸 수 있는 것만 정말 최소화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4월에 또 살만해졌는지 또 다시 이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갔다가 또 조금 쓰다가 5월에 쓰다가 보면은 6월 달에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못 쓰고 6월 말부터는 또 빈 페이지 보는 건 너무 싫고 매일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데일리 페이지 칸들을 그냥 무시를 하고 좀 한 주에 대한 기록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7월부터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페이지를 그냥 한 주라고 퉁쳐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나눠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면은 그 한 주의 목표 그리고 식단 기록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이렇게를 메인으로 잡아서 기록을 했어요. 뭐 사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따로 적어주기도 기타 뭐 제가 조금 더 메모가 필요한 것들 자유롭게 적기도 했고요. 학교를 부차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뭐 필요한 메모 같은 것들 뭐 읽어야 되는 책 리스트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이제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주에는 이렇게 전시를 굉장히 많이 다녀와서 전시 티켓 같은 것도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원래 처음에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잘 운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윅스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 쓰는 이제 투두리스트라든지 그런 걸 일로 다 이주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클릭 페이지 펼쳐볼 일이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위클리 페이지가 굉장히 욕심이 나는데 잘 쓰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미련이 남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과감히 이제 커즌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게 그렇게 맞지 않는 형식이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른 다이어리 타입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원래 그날 하루에 뭘 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스티커 사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이제 쓰다가 마찬가지로 한 4월부터 이제 조금씩 또 이것도 못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식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점점점 일기장 플러스 그냥 잡다한 메모 같은 거 모두 다 같이 하는 페이지로 성격과 용도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빈 페이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막 많이 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빈 그런 것도 내 기록의 일부다라고 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그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용도가 특히나 이렇게 혼재한 스타일로 쓰게 된다면 어쨌든 이 기록을 하는 의미를 최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페이지에 어떤 기록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레이블링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좀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좀 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8월까지 넘어왔네요.
그림도 그리고. 음, 10월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몰아서 사진을 한번 붙여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것과 텍스트를 합쳐서 요거와 요거를 합치는 거죠. 네, 사진과 텍스트를 한 번에 보는, 뭐 꼭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페이지를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 마음에 성에 차게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래도 기록에 대한 사랑과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 제가 이제 아이를 낳은 이상 그 예상치 못한 변수에 되게 의연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예 좀 제 사고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으로는 윅스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을 이어서 드려볼게요.